얼마 전 배민 로봇에서 새로운 서빙 로봇이 출시되었죠. 관련해서 제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콘텐츠화 했는데요.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실제 신모델인 딜리 플레이트 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아마 서빙 로봇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말 그대로 서빙을 대신해주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 출시된 서빙 로봇은 기존에 단순했던 로봇이 서빙만 해주는 개념에서 서빙 외의 것들까지 추가가 됐다는 건데요. 요즘 알바 구하기 힘든 사장님들의 문의가 부쩍 쇄도하고 있어요. 실제 배민 로봇의 관계자를 여러 번 만나서 미팅도 하고 세미나도 듣고 했는데 문의량이 좀 많이 폭증했더라고요. 배민 로봇은 2019년도부터 서빙 로봇을 공급해 왔는데 사실 초기에는 어려움이 좀 많았었어요. 다들 서빙 로봇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지금은 오히려 새롭게 출시된 서빙 로봇에 대한 그 궁금증이 대폭 늘어났는데 활용도를 이미 알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저도 관련해서 문의를 받을 정도니까요. 왜 사장님들이 알바 대신 새로운 서빙 로봇에 관심을 가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서빙 기능 이외에 어떤 추가적인 활용성이 있길래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걸까? 지금부터 제가 함축해서 알려드릴게요. 서빙 로봇도 다 똑같은 서빙 로봇이 아니라는 걸 이번 기회에 알아가셨으면 해요. 배민 로봇에서 새롭게 출시된 서빙 로봇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딜리 플레이트 S예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슬림형과 와이드예요. 기존의 서빙 로봇들과 좀 달리 이름 그대로 실용적 플레이트 형태로 개발이 됐어요. 즉 로봇의 사이즈는 컴팩트한데 트레이 사이즈, 쟁반 사이즈는 크게 출시가 된 거죠. 딜리 플레이트 S 모델의 경우는 로봇 사이즈는 가로 493, 너비 526, 길이 1320인데 트레이 사이즈는 가로 400, 세로 500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보관과 이동은 한결 자유롭고 넓은 트레이로 많은 음식을 서빙할 수 있게 됐어요. 관계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사용하던 서빙 로봇의 크기 때문에 딜리 플레이트 S 모델로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국내 대부분의 외식 매장이 대형 매장보다는 중소형 매장이다 보니까 이 딜리 플레이트 S가 국내 외식업 사정에는 한결 부담 없이 쓰기에 좋은 모델이 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트레이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인데 직원이나 손님들이 음식을 내릴 때 앉아서 쉽게 내릴 수 있게끔 조절이 가능해요. 더 이상 서서 내려야 하는 그런 서빙 로봇의 시대는 갔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신모델 서빙 로봇을 사장님들이 고려하는 이유예요. 꽤나 실용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많죠. 두 번째, 사장님들이 신모델 서빙 로봇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10.1인치 대형 화면 및 올인원 기능 때문입니다. 기존의 서빙 로봇들에 비해서 딜리 플레이트 S는 화면이 10.1인치로 꽤나 큰데요. 이렇게 화면을 구성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단가적인 측면이나 제조상 스펙이 좋아지면 원가가 높아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배민 로봇팀에서는 2019년부터 서빙 로봇을 공급하면서 사장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했었어요. 수천 건의 의견 중에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사장님들의 연령대였는데요. 대부분이 40대 이상, 50대 이상이셨다고 해요. 즉 화면이 작은 서빙 로봇을 사용하기가 힘들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 건 맞아요. 저 역시도 어머님에게 스마트폰을 교체해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화면의 크기거든요. 글자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나이이시니까요. 이 딜리 플레이트 S는 그런 면에서 사장님들의 성향을 최대한 고려한 화면 사이즈를 구성했어요. 10.1인치의 화면은 태블릿 PC와 크기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눈에 시원하게 들어와요. 터치감이나 색감 등도 기존의 것들보다 훨씬 나아졌고요. 컨트롤만을 하기 위해 배치된 화면에서 10.1인치로 커지다 보니까 서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 행동들도 서빙 로봇이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올인원 기능이에요. 서빙뿐만 아니라 크루즈 모드, 그러니까 정해진 동선에 따라서 계속 이동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벤트, 안내, 홍보가 한 대의 로봇으로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존 모델들의 경우는 안내용 로봇이 따로 있거나 서빙용 로봇 등으로 기능이 구분되어 있었지만 딜리 플레이트 S는 멀티플레이어 성격을 띠는 거죠. 홍보 모드의 경우를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과 맞닥뜨리면 잠시 멈춰서서 추천 메뉴를 보여준다거나 혹은 테이블 앞에 서서 화면에 미리 삽입했던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음식을 싣고 출발할 때, 이동할 때, 그리고 도착할 때, 도착 후에 다른 테이블로 이동할 때, 출발지로 돌아갈 때 총 5가지 상황에서 사장님들이 미리 설정해 놓은 동영상, 이미지,
음성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주문 유도나 마케팅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할 건 음성 커스텀, 즉 TTS의 경우는 정말 다른 로봇에는 없는 가장 큰 장점인데, 기존 서빙 로봇의 경우는 이미 정해진 문장, 예를 들면 맛있게 드세요, 안녕히 가세요 등등, 이것 외에는 다른 문장을 세팅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업장 외의 환경에서 쓰기가 좀 적절하지 못할 수 있었는데, 딜리플레이트 S는 음성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골프장, 클럽하우스, 전시회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원하는 사진, 동영상, 멘트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좀 눈에 들어와요. 우리 매장만의 커스터마이징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이미지나 음성 안내 등은 사장님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관리자 모드를 제공을 하는데요. 다이렉트로 손님에게 이야기하거나 하지 않아도 서빙 로봇을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게 하거나 혹은 포스팅을 유도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식당들이 많은데, 꼭 이런 거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이럴의 시대니까요. 다만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이 올인원 기능이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마케팅을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만약 이미지에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QR코드를 삽입하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음성 안내가 된다면 시너지가 좀 급격히 올라가겠죠. 매장에서 행하는 이벤트의 참여도가 좀 저조한 이유가 사실 노출이 그리 많이 되지 않아서인 부분이 크거든요. 반면 올인원 기능을 활용한다면 개별 테이블에 직접적으로 이벤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꽤 신박한 기능이에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빙 로봇이 "안녕하세요 고객님, 허쉬 이자카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고 판매가 12,000원인 서비스 연어 샐러드 꼭 받아가세요." 어떠신가요? 꽤 활용도가 높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세 번째, 사장님들이 신모델 서빙 로봇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주행의 안정성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존 서빙 로봇들도 물론 기본 기능인 주행의 안정성에 있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건 맞는데, 딜리플레이트 S를 보면 멀티링크 서스펜션과 고성능 라이다가 탑재되어 있어요. 멀티링크 서스펜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5개의 링크를 사용해서 타이어, 즉 바퀴가 노면에 수직으로 접지되도록 설계된 독립식 서스펜션을 말해요. 실제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을 딜리플레이트 S에 접목한 거예요. 주행성을 위해서요. 고성능 라이다는 레이더와 좀 혼동하실 수 있는데, 레이더는 탐색이나 거리 측정을 한다고 치면 라이다는 빛 파장의 특성을 이용해서 화학 가스처럼 레이더로는 탐지하지 못하는 것까지 탐지가 가능한 기능이에요. 실제 자율주행차에 탑재가 되고 있는 기능이고요. 아우디 제네시스 EQ900에 라이다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좀 더 정밀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채택을 한 거죠.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물이 있는 음식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흘러 넘치지 않도록 주행의 안정성을 기한 게 아닐까 싶어요. 테이블, 의자, 사람, 다른 어떠한 작은 구조물 역시도 이 라이다가 미리 판단해서 몇 단계 전에 이미 주행 개선에 들어가요. 완벽한 주행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거친다라는 뜻이에요. 실제 딜리플레이트 S의 주행을 눈으로 보면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저속 모드와 이 고속 모드 두 개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확실히 빠른 속도에도 좀 안정감 있다라는 걸 느껴요. 타일 바닥의 경우도 타일과 타일의 경계선에서 혹시라도 이 국물이 흐르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전혀 그런 문제점이 없었어요. 다만 주행이 아예 불가한 바닥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세대 서빙 로봇, 그러니까 바닥에서 살짝 떠서 서빙이 되는 그날이 오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간혹 이 서빙 로봇에 대해서 태클을 거시는 분도 계신데, 야, 서빙 로봇이 빈 그릇까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가 되면 공중을 날아서 서빙을 해주는 그런 로봇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제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딜리플레이트 S 신모델의 경우는 사장님 키트를 제공하거든요. 우한 형제들이 좀 브랜딩, 고객을 사로잡는 마케팅 그런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배민 로봇도 사장님들이 받아보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키트 제공의 이유예요.
로봇을 처음 접하시는 사장님들이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거죠. 사장님 키트에는 모니터 화면을 닦을 수 있는 로봇 클리너를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 처음 오신 손님들도 로봇을 거부감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스티커, 팻말, 퀵 매뉴얼, 위치 스티커 등등 로봇을 200%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 형태의 선물이 함께 제공되다 보니까 신모델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서빙 로봇이 벌써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지도 수년이 흘렀어요. 기존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리두기 단계가 아예 없어지고 신모델 서빙 로봇이 태어난 만큼 관련 문의도 참 급증했는데 아마 지금 외식 시장에서 겪고 있는 이 인력난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간에서는 서빙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오히려 단순 노동인 이 서빙 업무는 직원, 알바 구하기가 좀 외식 시장에서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실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신모델 서빙 로봇이 제 몫을 좀 톡톡히 해줘서 이 인력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 많은 분들의 시름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신모델 서빙 로봇 관련해서 활용하는 사례와 가장 고민되는 비용에 있어서 더 깊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업데이트 되자마자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서빙 로봇,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건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파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